요즘 컴퓨터 맞추려고 부품 가격 보다가 깜짝 놀란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메모리 가격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지, 물건은 또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든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제조사 중 하나인 마이크론이 직접 밝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 내 컴퓨터 부품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한번 속 시원하게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많던 메모리 다 누가 싹쓸이해 간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한 명의 강력한 용의자를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거죠. 메모리 회사들이 돈 되는 AI에만 올인하느라 우리 같은 일본 소비자들은 그냥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의 전부일까요? 마이크론의 부사장은 이 생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요. 소비자를 버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돕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다른 방식, 다른 채널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다른 채널의 정체는 바로 OEM 채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론이 예전에 크루셜이라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직접 메모리를 팔았잖아요. 그걸 접으면서 오해가 생긴 건데 사실은 지금도 델이나 아수스 같은 완제품 PC 회사에 메모리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사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사면서 여전히 마이크론 메모리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방식이 바뀐 거지 공급을 끊은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메모리 시장 전체를, 아니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진짜 거대한 힘, 바로 AI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은 50%를 넘어서 60%까지 차지하게 됐어요. 이건 그냥 좀 성장했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론 부사장의 말처럼 이건 특정 회사 하나가 우리를 외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AI 수요에 그대로 압도당해버린 일종의 공급 쇼크 상태인 거죠. 말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양보다 필요한 양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겁니다. 자, 그 수요가 대체 얼마나 폭발적인지 숫자로 한번 실감해 볼까요? 2023년에 데이터 센터 AI 시장 규모가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028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조 원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10배 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닌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저 가파른 곡선 보이시죠? AI 수요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메모리 대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그냥 공장을 더 돌려서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생산량을 마음대로 확 늘릴 수 없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밀도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애플 같은 큰 고객사가 우리 8기가짜리도 필요하고 12기가짜리도 필요하고 16기가짜리도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주세요 하고 한꺼번에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생산 효율을 뚝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왜 그런지 이 과정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공장에서 8기가 제품을 막 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기가 주문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산 라인을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계 설정을 전부 12기가용으로 바꿔야죠. 바로 이 멈추는 시간, 이 다운타임 때문에 공장 전체의 총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현재 전력은 아주 명확합니다. 생산하는 제품 종류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줄여서 라인을 멈추는 일 없이 그냥 24시간 내내 풀 가동해서 생산량을 최대로 뽑아내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문을 최대한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 장기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좀 아쉽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반도체 공장, 즉 팹 하나를 짓는 건 거의 작은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3년 전에 짓기 시작한 공장이 2027년 중반에야 겨우 가동을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시장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풀리는 건 2028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적어도 몇 년은 더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지금까지 핵심 내용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메모리 부족과 가격 상승은 아쉽지만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AI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셋째, 제조사들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OEM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공급은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건 공장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AI 혁명의 파도가 모든 메모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항상 이 순위로 밀려나야만 하는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기술의 미래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쯤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